요건 상추가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근데 물주기 관련해 가지고 상추 잎에다가 뭐 물을 주면 안 된다, 죽어버린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관없고요. 전혀 뭐 상관없는 얘기고, 아주 어렸을 때 그 모종이 작을 때 그때 이제 물 줄기에다가 이제 꺾이거나 이럴 수 있어서 그런 건데, 크고 난 다음에 상관이 없고. 근데 물 주는 를 얼마 만에 줘야 되냐 이런 건 없어요. 그 토양 상태나 그 다음에 뭐 그늘이 지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봐서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햇볕이 너무 쪄요. 기온하고는 또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봐가지고서 이게 좀 힘들어한다, 그럼 물을 줘야 돼요. 밤이고 낮이고 간에. 이거 지금 다른 건 다 멀쩡한데 요거 하나만 조금 시들시들해서 물을 줬거든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 한 통에 들어있는 그런 채소들도 이놈들은 쌩쌩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물을 주고 덜 주고 했는데, 또 요 놈은 조금 그런 거예요. 저 밑에 흙이 뭔가 좀 균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데보다. 요 놈만 지금 저 이파리가 좀 퍼져 있잖아요, 저 끝에 거에 뭐 하나. 근데 저게 쌩쌩하게 펴질 겁니다, 물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통에다 담아서 물을 주실 때는 밑으로 안 흘러내려오게 주는 게 좋습니다. 밑에 좀 뭐 페인트나 이런 게 상할 수도 있으니까, 건물에. 그 요거 케일은 물을 그렇게 뭐 오늘 물을 주긴 줬는데 물 주기 전에도 쌩쌩했단 말이에요. 요거는 흙이나 여러 가지 상태가 물을 한 이틀에 한 번 줘도 될 정도 상태인데, 이제 기온이 더 올라가고 햇빛이 더 쨍쨍 쬐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여기 부추를 같이 섞어서 심었거든요. 근데 부추나 뭐나 어쨌든지 간에 섞어 심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섞어서 심게 되면 좀 곤란해요. 작물들을 섞어 심게 되면, 요거 보세요. 요 놈은 지금 상추인데 이 정도로 컸어야 되거든요. 못 크는 거예요. 그늘이 져 있잖아요. 그늘이 져 있잖아요. 못 커요. 뒤에 상추도 그래요. 요것도 못 커요. 그늘이 져 있잖아요. 케일 때문에. 케일이 빨리 자라니까. 요거 지금 뭔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또 엄청나게 자라고 있죠. 하나만 심어놨거든요. 저쪽에도 있고 두 포기만 심었는데, 모종 두 개만 심었는데, 크기가 엄청납니다. 근데 요것도 이렇게 섞어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심을 때 좀 급한 마음에 모종을 여러 개 사왔는데, 이거 하나씩 하려니까 너무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섞어서 심어버렸거든요. 섞어 심자 그랬는데 이런 사태가. 요거는 이제 좀 옮겨야죠. 옮겨 심어야죠. 상추는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걸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네. 어쨌든 케일도 잘 자라고 있으니까 두긴 하는데, 이 섞어 심으면 안 됩니다. 상추는 뽑아야 되겠죠. 뽑아서 다른 데 심든가 무슨 조치를 해야지. 좋지 못하죠, 이거. 이것도 뽑아서 같은 것끼리 묶어서 심든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봅시다. 토마토는 물을 얼마나, 이거 부추는 뭐 이틀에 한 번? 근데 이거 일반적으로는 따질 수 없어요. 부추도 물을 얼마만에 줄 거냐, 그거는 한 통에 들어있는 것도 틀려요. 흙을 균질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비료주고 그랬을 경우에는 부위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봐서 해야 됩니다. 이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물을 얼마만에 줘야 되냐면 이틀에 한 번? 근데 그것도 햇빛이 쨍쨍 찌고 막 이래가지고서 애들이 좀 시들시들하다, 그게 물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물을 줘야죠. 물은 밤에 줄지 낮에 줄지 그거 따질 거 없어요. 주면 돼요, 그냥. 밤에 주는 게 좋다, 낮에 주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그리고 또 이제 낮에는 햇볕이 있어가지고 물을 주면은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뭘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해진 시간에 딱 그냥 햇볕 쨍쨍 됐을 때 꼭 그렇게만 주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봐가지고서 시간 날 때 텃밭 가꾸는 분들, 또 이제 집에서 조그맣게 몇 주 이렇게 키우는 분들은 물 언제 주냐 그런 거 봐서 하시면 돼요. 봐서. 그냥 의무적으로 오늘은 꼭 줘야지 이런 거 없어요. 근데 해가 이렇게 나고 5월 달인데도 와, 기온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햇볕이 너무 쨍쨍 가지고 이거 잎이 타 죽게 생겼어요. 와, 엄청납니다 진짜. 이럴 때는 물로 샤워를 좀 시켜주는 게 좋겠죠. 근데 물 주실 때 요렇게 꽃이 있는 경우는 물을 좀 줄 때 샤워기 같은 걸로 막 위에다가 뿌리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은 이 꽃가루가 물로 해가지고 바닥으로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물론 뭐 바람이 불어서 수정률이 99.9%라 그러는데, 제가 해본 결과 샤워기로 물을 갖다 계속 줘버린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수분 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는 원래 한 줄기가 쭉 이렇게 열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열리고 있죠. 여기도 지금 한 줄기가 쭉 열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쭉 열리고 있는데, 이쪽에는 없어요. 토마토가 안 열려요. 다른 데는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꽃도 피고 전체적으로 다 맞춰서 했는데 왜 여기만 두 개만 열리고 나머지 두 주는 없어요 지금. 뭐 기다려 보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꽃이 피고 열매가 꽃이 핀 이 상황에서 물로 다 씻어내주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조리나 이런 거 가지고, 조리도 조그만 거 있어요. 조그만 거 양이 적으니까 그걸로 밑에다가 흙 있는 쪽에다 쭉 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밑에 줄줄줄 흐르지 않을 정도로 딱 젖을 만큼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샐러리는 상당히 좀 강해요. 잎도 딱딱하고 아삭아삭한 게 맛도 있지만은, 그래서 물을 뭐 한 이틀에 한 번? 이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상황 봐서, 하루에 한 번 줘야 될 수도 있고 하루에 두 번 줘야 될 수도 있고 상황 봐서. 호박도 생각보다 물 없이 잘 견뎌요. 호박도 뭐 한 2, 3일 내버려 둬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열매 과일 같은 경우에, 과일의 열매가 열리는 작물들 같은 경우, 호박, 뭐 수박, 토마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특히 당분이 필요한 그런 당분이 나오는 그런 채소들 같은 경우에 당도를 확보를 하시려면 물을 많이 주면 안 되겠죠. 제가 뭐 아직 수확을 안 해서 그렇지만은 해보니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당도가 떨어진다 그러죠. 근데 처음에 키울 때는 그런 거 없어요. 처음에 키울 때는 그 물을 너무 자주 주게 되면 뿌리가 활착을 못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뿌리가 너무 약하다, 저항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한국 기온도 많이 좀 이상해져 가지고 햇볕이 이게 진짜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럼 물을 안 주면은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되는 거는 별도 얘기로 하고, 이파리가 완전 다 타버릴 지경인데 이거 어떡하냐고. 그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샤워기나 이런 걸로 호스를 연결해서 좀 위에서 뿌려주는 거예요. 이파리가 더해 먹은 거를 좀 씻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짝 뿌려주고, 그 흙 위에가 살짝 젖을 정도, 그 정도로 뿌려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귀찮으면 하지 마세요. 이거 뭐 작물 심어가지고서
맛있게 먹겠다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화초도 아니고 예? 작품 만들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 요거는요, 이게 뭔지 모르겠네. 상추인가? 상추 아닌데 이거 뭔지 모르겠다. 지금 이거 막 실치더라고 막 난리가 났죠. 퍼디가. 이거는 이제 옮겨 심었잖아요. 옮겨 심어서 물을, 이거 완전 진짜 뭐 뜨거운 물에 데친 것처럼 됐었거든요. 근데 어제 물 주니까 막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이게.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시들어 있네. 그래서 물을 또 줬죠. 요거는 지금 제가 옮겨 심으면서 일부, 아주 조금 일부가 뿌리가 상했을 텐데 그런데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야. 이건 아주 크게 파가지고서 뿌리 안 다치게 한다고 했는데도 이래요. 요거는 요런 경우에는 물을 줘야죠. 물만 주면 돼요. 요거. 이거 제가 한 3-4시간 있다가 해 지고 난 다음에 요거 찍어서 올려볼게요. 물 주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건 이제 떡이 돼 있잖아요, 이거 지금. 그죠? 아, 이거 물 주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거 몇 시간 있다가.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루꼴라인데, 루꼴라 정말 힘듭니다. 제가 키우는데 제일 힘든 작물 중에 하나가 루꼴라예요, 지금. 이게 이태리 건가 뭐 그렇다는데, 이 루꼴라는 일단 크게 자라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잘나는지 모르겠는데, 꽤 됐거든요. 처음 심을 때부터 이런데 한국 작물은 거의 없지. 저건 다른 채소들하고 좀 달라요. 자라기도 엄청 느리게 자라고 얼만큼 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벌레 먹은 거 보세요. 이거. 벌레 먹은 거. 루꼴라에 조치를 안 해준 것도 아니고. 루꼴라 잎이 연하거든요. 연한 잎은 벌레들이 엄청 좋아하겠죠. 아무래도 지들도 먹기 좋으니까. 그래서 루꼴라 잎은 그 벌레들한테 공격당하기가 아주 쉽고, 그리고 잘 자라지도 않고, 그리고 이 루꼴라 뿌리는 그렇게 무슨 뭐 튼튼하게 활착이 돼서 옆으로 막 퍼지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산삼처럼 뭐 그러나 뭐 이상해요 저건 이게. 또 옮겨 심을 때는 옮겨 심는 거 정말 힘듭니다. 루꼴라는 옮겨 심으려고 좀 손을 대면 뿌리가 한 가닥이야. 뿌리 위로 올라오는 줄기가 너무 얇고 흙 위로 올라와 있고 뭐 골치 아파요. 이거는 한 땀 한 땀 뜨다시피 떠야 돼요 이거.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루꼴라가 이 상태라면, 그러면은 물은 좀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런 거는 손으로 살짝 눌러서 구멍을 조금씩 낸 다음에 추가로 이 빈 공간에다가 씨를 더 뿌리려고 그래요. 루꼴라 씨를 제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뿌려서 여기다가 한 수북하게 키우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니들이 그렇다면. 근데 그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이렇게 촘촘하게 심어져 가지고서 공기 흐름이나 이런 게 방해가 되고 좀 습하게 된다 그러면은 벌레가 더 꼬이겠죠. 그래서 촘촘하게 심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준비를 좀 해놓고 나서 해야 되고요. 일단은 난황류라 그러죠. 계란 노른자하고 식용유하고 섞어가지고 그게 아주 효과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개발된 거 아닙니까? 검증된 건데 그거 해로울 거 없으니까 난황류로 구충을 많이 하더라고요. 난황류 가지고 한번 조치를 해봐야죠. 난황류를 전 아직 안 써봤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야죠. 근데 이 지경입니다. 이거 어제 옮겨 심은 건데 저쪽에 당귀 옮겨 심으면서 옆에 있는 거를 갖다 옮겨 심었는데 이게 대처럼 것처럼 됐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루꼴라는 물 주는 거는 2-3일에 한번 줘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물에는 큰 좀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루꼴라 물 주는 거는. 그리고 요거는 당귀죠. 당귀 어제 옮겨 심었는데 생생하죠. 생생해요. 근데 어제 옮겨 심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물을 또 준 겁니다 오늘.
근데 당귀가 잘 자라진 않지만 요것도 물을 주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물은 뭐 2, 3일에 한번 줘도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물론 햇볕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물 목욕을 좀 시켜주는 거는 나쁘지 않겠죠. 근데 이거는 물 목욕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귀가 좀 연하고 여리고 빨리 자라지 않는 건 있는데,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식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쪽에도 당귀 한 4-5개, 둘, 넷, 6개, 한 6개만 더 갖다가 심어야 되겠다. 당귀가 약재로도 쓰는 거고 상당히 이롭죠. 몸에 좋으니까 당귀 심어서 드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키우는 거는. 그리고 고추, 대망의 고추. 고추는 지금 물 주는 거를 뭐 한 이건 3, 4일에 한번 줘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완전 나무야 나무. 나무야 나무. 이거 3, 4일에 줘도 하나 줘도 이게 병충해가 많아서 그렇지 이파리가 연해가지고 병충해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 뭐 이거는 뭐 한 3, 4일에 한번 줘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그 병충해가 많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병충해를 손으로 구충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 주는 거는 전혀 문제 없고 아주 잘 자라요. 고추 병충해만 잘 해결하시면. 요거 또 수분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요것도 꽃이 피지 않습니까? 열매가 열리고 꽃이 피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샤워기로 드립다 뭐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수분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요것도 꽃가루가 이렇게 있는데 손을 좀 묻혀주고 있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만 영상 찍는다니 뭐합니까? 수분이나 시켜줘야지. 이렇게 엄청 열리겠지. 엄청나게 열릴 겁니다. 지금도 한 50개 넘게 올린 것 같은데. 보자 꽃이 어딨냐 또. 여기도 있고. 물을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채벌레 있던 것도 제가 없애버렸어요. 어디 와가지고서. 그리고 깻잎입니다. 깻잎. 이 깻잎은요 여러분, 이게 은근히 좀 힘이 든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은 미친듯이 자랄 거예요. 들깨인데 근데 누렇게 막 떠있고 그렇잖아요. 요건 제가 좀 위에다가 양분을 주면서 이 유박테비를 주면서, 유박테비가 좀 산도가 높죠. 산도 한 5 정도. 그래서 유박테비 좋다 그러는데 원래는 퇴비 없이 키우는 거예요. 퇴비 없이 그냥 일반 흙에다가 해도 잘 자라게 돼 있습니다. 다만 퇴비가 없이 그냥 일반 흙에다가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영양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관상용으로 보는 게 아니고 키워서 먹을 거잖아요. 그죠? 키워서 먹을 건데 이 식물들이 흡수하는 영양분은 전부 다 사람이 먹는 겁니다. 제가 먹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양분을 똑같이 이파리를 봤을 때,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뭐 특히 열매라든가 이 과실이 커 보인다, 빛깔이 좋다, 뭐 크다, 뭐 이렇게,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재배하는 법 이래서 인터넷에 엄청 돌아다니는데 거기에서 외형만,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외형만 놓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죠? 수박이 크면은 양분이 있는 건가요? 그럴 리는 없잖아. 물론 가능성은 크죠. 수박이 크게 열렸다 그러면 그 양분을, 아주 여러 가지 양분을 잘 포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수박이. 그러나 구체적인 영양소가 얼마 정도나 잘 땡겨서 담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모를 일이에요. 그리고 수박이 달면은 좋아하죠. 여러분들이 수박이 달면 좋아하시는데 그것도 따져볼 일이에요.
달면 뭐예요? 당이에요. 당이 많으면 물론 수박 당 때문에 먹는 거예요. 달고 시원하고 막 이러니까 먹는 건데 당이 여러분 몸에 얼마나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당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수박이 여러 가지 영양소를 그 수박이 여러 가지 영양소를 다 품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겠어요?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영양소를 끌어당기는 거를 좀 저해하기도 하지 않을까요? 따져봐야 돼요.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 깻잎 같은 경우에도 깻잎은 물을 안 줘도 잘 자라네요. 한 이틀, 3일?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이것도 나무예요, 나무. 이것도 잘 자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종이 아직 다 크기 전에 유박팁을 이렇게 줬더니 산도가 높아져서 그런지 이파리가 좀 안 좋죠. 누렇게 뜨고 안 좋아요. 황화 마그네슘을 좀 뿌리면 괜찮을까 했는데 황화 마그네슘을 뿌려줬죠. 뿌려줬는데 요놈들은 지금 좋지 않아요, 상태가. 이거는 흙이 흙을 뒤섞어 가지고 균질한 상태를 만들려고 했으나 손으로 비비는 정도, 모종삽으로 비비는 정도 됐으니까 균질하게 흙의 내용물이 균질하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틀리고 여기가 틀릴 수 있어요. 여기가 틀리고 여기가 틀릴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아주 미세한 얘기인데 황화 마그네슘을 옆에다가 조금 더 도포를 해줄 거야. 오늘은 안 할 겁니다.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지금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처리하기로 하고. 그래서 요거 물 주는 거, 오늘 물 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 주는 거는 뭐 며칠에 한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 같은 경우에도 그 아주 찌는 그런 날에는 낮에 샤워기로 목욕을 좀 시켜주는 게 좋다. 흥건하지 않게 목욕을 좀 시켜줘라, 이죠. 흥건하게 되면 이제 뿌리가 좀 활착하는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샤워를 시켜주면 어떻습니까? 농사를 지으면서는 크게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은 작물들 샤워를 못 시켜줘요. 그게 작물들 샤워를 어떻게 시킵니까? 그 넓은 농지에다가. 근데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텃밭 같은 거, 또 집에 화분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작물 하시는 분들은 샤워를 시켜줄 수 있잖아요. 샤워를 시켜주면은 세균 같은 거 이렇게 라든가 다른 거 좋지 못한 것이 이파리에 묻어있을 때 그때 흘려보내주는 효과도 있어요. 다만 진드기나 이런 거는 습기를 엄청 좋아해요. 진드기 습기도 좋아하고, 물론 뭐 아주 폭염이 이렇게 찌고 막 이런 날씨, 건조하고 찌고 그럴 때도 진드기는 잘 살아남는데, 그거는 진드기가 뭐 햇볕이나 이런 데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숨어 있어요. 이파리 안쪽에 햇볕 직사광선을 피하는 곳, 이런 데 숨어 있어요. 그리고 작물 쪽에 수분이 있는데, 이파리에다 수분이 있지, 거기에서 수액 쇼핑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좀 샤워를 시켜주는 게 좋다. 근데 너무 자주 그렇게 하게 되면 곰팡이 같은 걸 또 부를 수가 있겠죠. 습하면, 그죠? 습하면 곰팡이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실 이 고추 밑에 쪽에 제가 많이 따줬죠. 이거보다 완전 무성했죠, 정말. 무성했는데 다 따가지고서 버릴 건 버리고, 구워 먹을 건 구워 먹고, 삶아 먹을 건 삶아 먹고, 고추 이파리. 근데 밑에를 이렇게 좀 쳐주니까 바람이 잘 불죠. 그래서 곰팡이균이나 뭐 다른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좀 줄어든 거죠. 다만 밑에 쪽을 다 따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파리 밑에 걸 따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 질 때이지. 고추가 이렇게 열리는데 이거를 왜 했다, 그죠? 이게 방아다리라 그러던데 두 번째에서 지금 열렸잖아요. 이렇게 잘 열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두 번째에서. 그럼 이거 내가 잘라버렸으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리고 한 5cm, 10cm 간격으로 심었어요,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 뭔 상관이에요. 잘만 열리는데. 됐고. 물은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꽃이 있기 때문에 물을 전 밑에다 줍니다, 이렇게. 밑에다가. 꽃에 꽃가루 수분시켜준 거. 아깝게 실러 나갈까봐. 그리고 가지죠, 가지. 가지는 물을 좀 오래간만에 줘도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가지는 꽃이 아주 잘 폈는데 이제 가지가 열릴 거고, 가지가 열리면 무겁죠. 무거워서 요것도 대를 좀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이 가지 줄기가 가지를 못 견뎌요. 그러면 이제 가지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서 닿는 부분은 막 썩어 들어가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가지는 왜 그러냐, 왜 지가 그렇게 견디지도 못하는 걸 열어가지고, 원래 땅에 떨어져 가지고서 씨앗을 퍼뜨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가지가. 근데 사람이 그걸 먹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가지대를 세워주고, 대를 세워주고, 가지를 그러니까 견딜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물 주는 거는 며칠에 한 번씩 줘도 괜찮다. 단 요것도 당연히 상황 봐서, 그리고 물 샤워를 좀 해주고 시키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가지꽃은 좀 오래가네요. 요거 크기도 크지만은 오래가는데, 이것도 수분을 시켜줘야 되나? 또 어떻게 된 거야? 꽃가루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꽃가루가 아직 없는데? 이거 원래 없는 건가? 좀 더 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가지도 물 주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물 샤워 시켜주는 거 빼고 밑에 쪽에다가 조리 같은 걸로 이렇게 물을 좀 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됐습니다. 그럼 물 주는 거 오늘 다 정리가 됐고, 대망의 수박. 대망의 수박. 참, 이 수박이 저를 아주 진짜 힘들게 하는데, 시들시들해요. 또 쌩쌩했었는데, 얘들 옮겨 심고 나서 쌩쌩했었잖아요. 근데 세 개가 시들시들하고, 이 녀석이 지금 가장 유력한데, 어차피 저는 2줄기 정도만 살아남으면 됩니다. 저 4개씩 살아남아 봐야 처치곤란해요. 5m, 10m씩 갈 텐데, 뭐 수박을 뭐 30개, 40개 해서 맨날 수박만 먹을 것도 아니고, 또 아무리 못해도 20통 이상은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3개 정도는 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녀석은 지금 잘 자라고 있죠. 이거 하루 만에 이렇게 막 변화가 있는 건데, 수박은요, 뭐 처음에 모종들은 뿌리를 활착시키기 위해서 물을 그렇게 많이 주면 안 된다부터 말들이 많은데, 그것도 어때요? 상황 봐서 본인이 자기 자신이 키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흙 성분이라든가 뭐 산도, 알칼리도, 산도, 또 흙의 조밀성, 흙이 좀 알갱이가 굵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어요. 알갱이가 아주 가늘다, 좀 가는 편이다. 그럼 물을 오랫동안 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뿌리 쪽에서는 물이 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무슨 마사토 가지고 하진 않지만, 마사토처럼 이렇게 알갱이 좀 굵다, 모래가. 그런 경우에는 물이 쭉 빠져나갈 텐데 뭐가 남아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래 상태에 따라서 하시면 된다. 물을 주면 된다. 근데 수박은 지금 이 모종일 경우에는 주면은 뿌리가 나빠진다 그러는데, 지금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수박이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저랑 같이 고생한 이런 수박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시 줬어요. 오늘 물을 많이 주진 않았어요. 뿌리까지만 살짝 갈 정도로 그렇게 위에다 딱 줬고, 밑에까지 흥건하게 흘러내릴 정도로 주진 않았습니다. 그래봐야 의미도 없고. 근데 이게 살아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박은 일반적인 흙에다 하셨다, 별 문제 없이 일반적인 흙에다가 그냥 모종을 심었다 그러면은
이틀에 한 번 정도 물 주시면 돼요. 수박도 딱히 뭐 그렇게 그냥 물 샤워 정도 낮에 살짝 해주는 거는 상당히 좋을 거고, 그리고 물을 너무 자주 주면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한 번씩은 줘야지.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하루에 한 번씩 줘야 됩니다, 이거. 더 키울 때까지는. 그리고 이제 뿌리가 잘 자라고 해서 이게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은 거기 상태에 따라서 또 물을 좀 줘야 되고, 그리고 열매가 열렸다 그럼 물 더 줘야 돼요. 뭐 열매를 뭐 달게 하고 그거는 나중 얘기지. 그래서 물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줘야 된다. 그 후에는 모종은 이틀에 한 번 정도 줘야 된다, 상황 봐서. 열매가 열렸고 열매가 완전히 커졌다, 완전히 꽤 커졌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수확할 판이다, 한 보름 한 달 후에 수확하게 생겼다, 그럼 그때부터는 물을 갖다가 좀 조절해야 돼요. 그때 물 줬다가는 그냥 뭐 수제비 먹는 거예요. 수박. 예? 물이지 뭐 그냥. 예. 그래서 물 조절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박 당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달지 않은 수박은 또 그렇죠. 근데 수박이 당이 너무 높아가지고 단 수박을 너무 많이 드시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냐면 일단 이가 썩죠. 수박 때문에 이 썩은 사람 많을걸요. 모르고서 그냥 먹는 거죠. 초콜릿이 나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에 초콜릿을 먹고 잠자면 그 다음날 이빨 썩었다 해서 막 부모님들 애들한테 난리더라고 그러시는데, 그렇죠. 그래도 뭐 먹고 씻어야지, 안 먹을 수는 없는 건데, 수박을 먹었을 때 초콜릿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관리를 못하면. 수박은 어때요? 섬유질이 있죠. 섬유질이 없을 것 같아도 섬유질이 있죠. 그게 이빨 사이에 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썩습니다, 당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박을 또 당도가 상당히 높은 수박을 매일 막 그냥 2통씩 먹는다, 문제 생기겠죠. 당인데. 그죠? 그거는 뭐 설탕이나 이런 거랑 틀려가지고서 드셔보세요, 매일 한번. 안 말릴 테니까. 수박 하루에 2통씩 아주 당 성분이 막 넘치는 걸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일단은 당도를 좀 높여야 되니까, 수박이 열려서 어느 정도 크기가 됐을 때, 좀 많이 컸을 때, 그때부터는 물을 좀 덜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다른 그 당도를 높이는 비료 성분들이 좀 있죠. 그걸 하면 되겠고. 근데 저는 지금 올해 수확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이래가지고 오늘은 바빠서 안 되고 밤이 새도록 해야 될 일이 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수박 씨가 있거든요. 수박 씨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되나. 수박 씨를 지금 파종을 하면은 너무 늦었고, 모종을 갖다가 몇 개를 더 심어야 되는데, 모종을 심기에는 바빠서 이거 또 흙 가지고 와가지고서 그 흙만 하고 밑에다가 또 탭이 깔고 이렇게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물 주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들시들하고 좀 문제가 있다, 큰 거든 작은 거든 시들시들하고 문제가 있고 물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물 주세요. 물 주는 건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시들시들하다, 문제가 있다, 물을 주세요. 근데 물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될 때는 있지만 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시들하면 물 주는 거예요, 그냥. 바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좀 시원한 물을 주세요. 뜨거운 물 주지 마시고. 식물들도 뜨거운 물, 차가운 물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가려요.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줘야지 뜨거운 물을 주면 살겠어요? 수박이 아무리 아프리카 식물이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물을 여기에다가 좀 살짝 좀 더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말이죠, 새마을천공 총각 내서 수박 모종은 둘 다 죽어버렸지만 내가 잘못해가지고
준 그 상추인데, 상추가 형편없이 데쳐놓은 것처럼 됐었죠. 그래서 제가 물을 줬죠. 혹시 살 수도 있다,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 물을 줬는데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파리 올라온 거 보세요. 불과 하루 사이에. 보이시죠 이거? 이것도 이렇게 큰 거 보세요. 살까요 죽을까요? 당연히 살겠죠. 이거 엄청나게 클 가능성이 있어요, 이 녀석이. 그리고 수박이 지금 맥을 못 치고 저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죠? 수박이 맥을 못 치고 저짓을 하고 있었는데, 상추가 이 토양을 완전히 좀 올바르게 만들어서, 토양 성분들을 올바르게 만들어서 수박이 뿌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걸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요기, 요 녀석은 요 녀석들의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요것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다 죽었었죠. 시들시들. 이거 하루 만에 이거 자라는 거 보세요. 하루에요. 어제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렸잖아요. 요거 보세요. 요거 하루에요. 죽을 일은 없겠죠. 물만 준다면. 그죠? 물만 준다면 죽을 일 없고, 이 두 개의 모종에서 나온 상추만 제가 먹더라도 이거 감당 못할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이파리가 자라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수박 모종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지금 그 생석회 하고 뭐 우분 퇴비 하고 뭐 하고 막 퇴비를 뒤섞어져 가지고 막 성분이 지금 난리가, 초극 고 양분 상태라서 식물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녀석들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려서 쪽 빨아 먹으면서 정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럼 여러분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요렇게 동그랗게 요렇게 일반 흙, 요것도 동그랗게 일반 흙,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뒤에 세 개 있는 요거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얘들이 뿌리가 아직 못 자라가지고 물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물을 좀 아끼는 방법으로 뿌리 활착을 도모할 수는 없는 상태다, 이 녀석들은. 딱 봐도. 그래서 요거는 중간중간에 물을 계속 공급을 해서 뿌리가 어느 정도까지 자랄 때까지는 내가 물을 줘가지고서 좀 도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요 녀석은 뿌리가 꽤 자란 것 같아요. 그죠? 뿌리가 꽤 자랐어. 그러니까 요거는 물을 조금 요 녀석들보단 덜 주고, 그러면 저는 상추에다가는 물을 또 줄 겁니다. 아까 줬는데 또 줄 거예요, 살짝.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놈들한테도 물을 살짝 더 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